네, 합의 판정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2007년 2차 지명 전체 1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 선수. 2017년 우승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양현종 선수와 함께 장성호 해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안치웅 해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일단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턱시도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니 요즘 멋져요. 네. 요즘 엄청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요. 12월 달에 그 상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가지고. 아, 다 봤잖아, 지금. 한 혼자서.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네네, 아직 한 5, 6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상금이 제가 봤을 때 억 단위를 넘어갈 것 같은. 뭐 연봉에 비하면 뭐. 네, 지금 KBSN 상암동 스튜디오를 또 직접 찾아주셨는데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지금 뭐 12시에 한국은퇴선수협회에서 좀 최고 선수상 받아가지고 네, 또 급하게 오느라고 또 옷을 못 갈아입고 네, 오게 됐습니다. 큰 상 받으시고 또 무대를 아주 핫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거기서 좀 춤을 시켜가지고 네, 춤추고 왔는데 여기서 춤만 안 시키면은 네,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춤을 어떻게 해서 그 우승 그 파티할 때 네. 추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즌 전에 이제 미디어데이 할 때 뭐 각 팀마다 이제 우승 공약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네. 저는 이제 팀 선배들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걸그룹 댄스 한다고 해라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승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우승하고 나서 좀 그 일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후배들이 고맙게 잘 준비해가지고 좀 잘 마쳤던 것 같아요. 네. 또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춤을 연습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며칠 정도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춤? 정확히 맞춘 거는 2번 만나서 맞춘 거고 나머지는 그냥 동영상 보고 각자 연습해오라고 했는데 정말 흑역사가 돼가지고 팬들은 너무 즐거운데 저희들은 좀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일단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춤은 시키지 않을 건데 네, 감사합니다. 요 앵글 안에서 살짝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요? 요 카메라 앵글 안에서 살짝만 이렇게 손짓이라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거기에서 그거 추고 왔거든요. 네네, 살짝. 일어나기는 안 할게요. 아, 지금 쉽지 않을 텐데. 왜 자꾸 그런 거 시키세요? 요 앵글로 한 번만 네. 살짝. 지금 카메라 불 들었습니다. 네. 이거밖에 안 근데 이거. 네, 이게 접니다. 괜찮네. 뭐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양현종 선수에게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계약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또 시작부터 여기부터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017 한국 시리즈가 열린 순간으로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네네. 우승의 순간, 좀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떠올랐습니까? 우선 우승했을 때는 정말 이게 모든 시즌이 다 끝났다는 그런 뭐 안도감도 있었고 정말 그런 부담감이 이제 다 끝났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냥 마냥 우승했던 순간 즐겁기도 했는데 그냥 좀 아쉬웠던 것도 있고 좀 허무함도 있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교차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딱 결정을 짓고 선수들과 축하를 하고 딱 라카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은 어때요? 장희연은 아무 생각 없었다는 분이 그래요. 저는 있어요. 그냥 좀 약간 힘들다. 그래서 맥주 한잔 먹고 쉬고 싶다. 싶다. 네, 좀 쉬고 싶다. 맥주 한잔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2009년도 우승하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딱 시상식 같은 거 다 끝내고 네. 라카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끝났구나 그냥 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고. 거 봐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그냥 별 생각 안 든다니까요. 네.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20승 투수가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장성우 의원에 대한 욕은 자제해 주시면 어떤 기억이 좀 떠오르세요? SK.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트레이드가 돼서 한 2달 정도, 난세의 영웅이었어요, 그래도. 네.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승이라는 기분을 사실은 이렇게 좀 실감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때는 LG가 이제 항상 8등 9등만 LG에서 하다가 못 느껴보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합숙을 또 했어요. 특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나미컵을 코나미컵 한다고? 김성근 감독이. 또 우승을 또 노려야 된다 해가지고 하루 쉬고 다시 합숙 훈련을 했던 그 기억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승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한가롭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우승하고 호텔 돌아가서 샴페인 뿌리고
자, 다음 날 9시부터 훈련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자, 얘기를 네. 좀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3승 1패입니다. 뭐 우승에 가깝긴 한데 9회 말에 등판했습니다. 네네. 미리 조금 얘기가 된 건지 감독님하고 감독님이 미리 야, 몸 풀어라 이거 됐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막 했는 건지 그 상황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좀 뭐 7대 0이어가지고 뭐 정말 뭐 지금 지나고서 얘기한 7대 0에 저는 야 이제 MVP 버나드가 받겠구나. 저는 한 게임에 좀 뭐 타겟 컸어도 조금 한 게임으로는 좀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버나드 MVP 받겠구나 했는데 뭐 7대 6이 되는 순간에 이제 MVP고 뭐고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뭐 8회 지나고 이제 쉬고 있었는데 코치님께서 천천히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진지하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내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뭐 코치님께서 9회 뭐 윤동희가 그 8회 너무 잘 던져가지고 9회 위기 때 나갈래 아니면은 9회 그냥 나갈래 뭐 저한테 선택권 어찌됐건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위기 때 나갈래 그냥 나갈래? 네네네. 그래서 차라리 9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나가서 뭐 그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 얘기가. 등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 경기를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생각만 하고 있으라고만 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제가 만약 감독님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크게 무리수는 안 뒀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6차전 선발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만약에 나가서 정말 안 좋게 된다면 6차전 선발도 없고 뭐 많이 뒤죽박죽해지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안 두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좀 그런 감독님께서 초광수를 띄워가지고 예, 좀 우승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몸 풀고 마운드에 올라갔잖아요. 그 순간에 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우선은 그 팬 3루 쪽의 환호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등에 이제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막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첫 타석에 이제 볼넷을 주니까 이렇게 왼쪽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두산 쪽에 환호성이 너무 나와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그냥 정신없이 좀 던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5차전에 등판을 했잖아요. 네. 등판하면서 딱 올라가면서 세이브 상황인지 알았잖아요. 네네. 막으면 MVP다.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사람이 솔직하게. 생각하지. 네, 생각은 했는데 그래. 볼넷 주고 난 뒤로 정말 아. 생각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서 3점 정말 멋있게 끝내서 뭐 세레머니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동점 주자가 나가버리니까 이거는 그 뒤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김주영 선수 그 실책했을 때 네네네. 그게 이제 김주영 선수가 저는 가장 많이 떠올라요. 그 얼마나 진짜 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그때 두 선수가 또 어떤 얘기를 좀 나눴는지. 저는 뭐 9회 때 올라와서 저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3루수가 주영이 형으로 바뀐지도 몰랐었어요. 네, 근데 정말 수비 에러 한 순간 저는 야구하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마운드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처음 느꼈었거든요. 이게 뭐 끝내기 맞거나 이렇게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없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우승하고 축하 뭐 샴페인 터트리고 시상식 다 끝나고 들어와서 주영이 형이 형수님하고 첫 통화해서 첫 마디가 여보 우리 광주에서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너무 네, 짠하다. 어째 우승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웃기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주영이 형은 광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5차전도 상당히 명승부였지만 그 전에 또 양현종 선수가 선발 등판했던 2차전도 정말 두고 기억에 남을 명승부였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 10번째 완봉승을 기록했고 또 1대0 경기는 처음이었는데요. 네. 좀 극적인 승리 좀 어떻게 가능했다고 지금 좀 회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거는 뭐 이대진 코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7회까지만 던지고 제가 그만 던진다고 했었거든요. 뭐 공도 좀 안 좋았고 그동안 집중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공 구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던진다는데 코치님이 계속 던지라고 했거든요. 8회 끝나고도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정말 뭐 시즌 때 하지 않았던 뭐 세레모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코치님 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황 보고 나간다 했는데 뭐 저희가 운 좋게 1점을 뽑아가지고 뭐 그때 또 나가서 뭐 그런 뭐
기록을 하나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퍼포먼스 얘기했는데 8회 때도 그렇고 9회에 또 올라가지고 그 포수 김민식 포수한테 빠지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소리 안 그렇게까지는 쳤어요. 느낌이 방송을 좀 줄이시라니까. 제가 봤을 때. 느낌이. 네. 아, 그때 배짱 이런 거였나요? 좀 눈에 딱 띄거든요, 사실은. 우선은 민식이가 너무 빠져 앉아있어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때 뭐 스피드가 한 41리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우지 형이 힘 있는 타자였고 그렇죠. 변화구나 직구나 사인을 했을 때 민식이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많이 빠져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타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타자에서 못 끝내면은 뭐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맞든 안 맞든 그냥 저는 좀 승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뭐 그게 좀 화면에 잡히면서 좀 양의지 선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민식이한테 아니 혹시나 포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민식이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이슈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제가 그 한국 시리즈 우승 그 2차전 경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위 판정에서 양현종 선수가 그날 첫 타자 임병호 선수에게 이제 볼넷을 내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딱 보면서 그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손이 약간 공이 빠지는 느낌이 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양현종 선수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경기 전 준비할 때랑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랑 컨디션이 그날 어땠어요? 네. 첫 타자 상대할 때는 저도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정말 시즌과는 달랐고 제가 뭐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뭐 첫 타자는 좀 정신 없었는데 뭐 나가고 나서 이제 조금씩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항상 시즌 때도 마찬가지고 첫 타자의 긴장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뭐 어찌됐건 나갔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예, 그래 저희가 많이 쉬어가지고 좀 컨디션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경기를 끝냈잖아요. 네. 스스로 끝냈는데 끝내고 난 그 이후의 느낌은 좀 어땠을까요?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끝나고 저희가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갔었거든요. 뭐 다다음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 전날 올라간다면은 2시 게임이어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여서 바로 올라갔는데 제가 그날은 1회부터 9회까지 갔더니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출발하자마자 제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버스에서. 네, 버스에서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가 휴게소 가면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멈추는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하자 1시간 정도 안 돼서 바로 휴게소를 들렸거든요. 아, 선수들이 이거 왜 여기서 내리냐 그러니까 전부 다 현종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네, 형들이 오늘은 현종이 마음대로 하라고 네, 휴게소 다 멈춰야 된다고 현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껏 화장실을 가면서 네. 잠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보다 앞서는 점은 우주의 기운이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이 좀 언제 왔습니까? 시즌 내내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정말 모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우승할 수 있다. 이런 기운도 많이 해주셨고, 뭐 그리고 감독님께서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뭐 저희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면, 뭐 그런 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시리즈 저도 운칠 기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합 때도 정말 실투가 많이 있었는데 운이 많이 따라가지고 좀 그런 기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양현종 선수는 그러면 한국 시리즈를 몇 승 몇 패로 이길 것을 뭐 생각을 좀 하셨어요? 참고로 장성호 의원은 두산이 4승 1패를 이길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맞췄잖아요. 4승 1패 기아가 네. 이길 거라고. 저는 뭐 예. 기아 팬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제가. 그 4승 1패 두산 그 우승 예상했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저는 3승 2패까지 생각했었어요. 4승 4승 3패. 4승 2패. 4승 2패. 네, 6차전 정도. 6차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희가 6차전이면 광주니까, 좀 광주에서 우승, 많이 하게 된다면 우승하고 싶었었는데, 좀 저희가 분위기를 좀 쭉 이어가서, 좀 5차전에 끝냈던 것 같아요. 네, 뭐 감격적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서 작년 이맘때로 이제 조금 더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 3국의 신분조회 요청도 받았었고요. 또 일본에 진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네. 정말 확실하게 돌 만큼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기아에 남기로 한 이유가 뭐였는지 좀 직접 듣고 싶네요. 네, 우선 실제로 가서 미팅도 해보고, 정말 그 팀에 가서 야구장도 구경도 해보고, 일본이요. 예, 네. 제가 뭐 제가 살 곳도 한번 봐보고 했었는데, 뭐 환경이 좋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간다고 하면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와이프가 많아가지고 뭐 가장 큰 거는 가족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족의 힘 때문에 좀 국내에 잔류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금액 1년 22억 5천 1년 단년 계약을 하면서 옵션도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고 네. 아주 특이한 계약이거든요. 네네. 그 계약 본인이 제안한 건지 아니면 구단에서 제안한 건지. 그때 당시에는 저희 팀이 FA로 뭐 형우 형도 됐고 재호 형우? 지환이 네. 형도 계약했었고 회사 사정상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들었거든요. 뭐 실제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돈을 미리 썼기 때문에 조금 구단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저도 뭐 다른 팀에서도 뭐 얘기가 있었지만 좀 뭐 다른 팀 유니폼을 입는다는 좀 상상이 좀 되지도 않고 조금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뭐 1년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뭐 구단에서도 흔쾌히 해줘가지고 좀 1년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정말 양현종 선수의 그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FA 선수들이 사실 계약 기간 때문에 굉장히 구단과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양현종 선수가 진짜 올 시즌 뛰다가 어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1년 계약을 왕배짱이에요, 예, 사실은 했다는 왕배짱이에요. 거는 저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이 자신을 너무 들거든요.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자신을 믿어야죠. 아니요, 뭐. 그렇잖아요. 네. 4년, 다 8년씩 10년씩 하려고 근데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제가 뭐 우승을 해서 이제 네. 행복하게 이제 올 시즌 끝냈지만 뭐 시즌 하다가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부담감이 분명히 선수로서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네. 네, 저도 그냥 마냥 기아에 뭐 잔류를 하고 싶다 그 생각이 가장 컸었고 네. 정말 뭐 위원님 말대로 1년 계약하고 나서 내가 만약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리고 나서 뭐 캠프 준비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몸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뭐 떨어진 낙엽도 조심했고 뭐 정말 다 조심했던 것 같아요. 야. 그 말년병장. 1년밖에 안 하니까. 1년밖에 말년병장 많이 했는데요. 네. 계약 네. 조건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구단도 갈 수 있고 보상 선수라든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옵션 계약들이 됐다는 겁니까? 실제로? 아니요, 저는 말 그대로 방출시켜 주겠다. 예, 올 시즌에 1년 계약을 했고요. 네. 1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만약에 구단과 계약을 뭐 하지 않았을 시에는 방출이라는 걸 한 다음에 예. 이제 다른 팀에서는 보상 금액과 보상 선수가 없이 우와. 예,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이제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는 뭐 1년 계약했고 3년 구두 계약 하지 않았냐 하는데 뭐 지금도 현재 뭐 협상 중이고 와. 예, 1년 계약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보상 금액과 보상 수수가 없는 게 뭐 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창 뭐 시상식 다니시느라 뭐 네네. 바쁘겠지만 그래도 뭐 가족들이랑 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만날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와이프랑 11월 말쯤에 프랑스 여행 갔다 왔거든요, 둘이. 아. 네, 엄청 좋더라고요. 좀 와이프도 좀 애 둘을 키우면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가서 정말 와이프 선물도 많이 사주고 네, 즐거운 추억 남기고 왔던 것 같아요. 둘째도 낳았어요? 둘째가 지금 이제 100일. 제가 첫째 나온 거는 네, 좀 조용히. 더 짧은 사이 또. 금슬이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낙 또 양현종 선수가 또 잘 던진 날 또 이런 날은 또 그 아내분이 또 오고 네.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이 인터뷰 하는 걸 정말 들어보면 참 저도 이제 야구 선수를 했잖아요. 제가 야구할 때는 왜 저렇게 아내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어떤 인사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내에 대한 어떤 그 고맙다는 얘기를 네. 양현종 선수는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틋해요. 네. 장성우 의원은 지금 현역 끝나고 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역 때 조금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아유. 네. 제 주위에서도 양현종이라는 선수를 좋아하는 팬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남자 가장 양현종은 꽝이에요. 너무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런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전하니까 남자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제 와이프도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저렇게 안 되냐. 그럼 안희연 입장에선 저는 이제 양현종 보면서- 선수를 네. 좋아하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유부남의 아마 공공의 적일 거예요. 공공의 적이에요. 네. 내가 뭐가 되냐 약간 네. 이런 말을 네.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자, 사실 뭐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사실 지금 돌아봤을 때는 뭐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네. 다 잘 됐고 결과도 다 좋았고요. 뭐 우승이라는 것도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양현종 선수가 뭐 후반기 징크스에 대한 네. 이야기도 조금 있었고 뭐 타선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고요. 뭐 불운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았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이런 말들이 쏙 빠졌는데 좀 올 한 해를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면 좀 어떠셨어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뭐 20승도 올렸고 MVP도 받았고 우승도 했고 해서 너무 기분 좋은데 이게 시즌을 돌이켜 본다면 정말 팀이 힘들고 그랬을 때 제 힘으로 한 게임을 잡는 게임이 한 게임도 없었어요. 전부 다 타자들 도움을 받아서 제가 승을 많이 했고 뭐 제가 점수를 많이 줬을 때 타자가 점수 빼서 제가 또 승을 많이 했고 이런 게임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올 시즌은 좀 많이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아쉬웠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20승 하고도 25승을 이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15년도, 16년도에는 정말 팀이 많이 어려울 때 제가 뭐 한 게임 좀 잘 던지고 했을 때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 전체가 너무 다 잘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제 힘으로 한 게임 잡는 거는 뭐 한국 시리즈 2차전 이거 말고는 2차전, 5차전 두 개 다 잡았잖아요. 네, 그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올 좀 많이 시즌 그 양현종 선수가 득점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네, 건 네. 알고 계세요? 네, 저 2위, 예, 1위인가 헥터 선수가 제가 알기로 1위로 알고 있고 양현종 선수가 이제 2위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 득점 지원을 좀 많이 받게 되면 던지기가 좀 확실히 좀 수월하죠. 네, 마운드에서. 너무 좋아요. 정말 승리 투수가 된다는 우선 자체는 너무 좋고 근데 저희가 힘들 때 저희 팀 점수를 뽑아주면 저도 힘이 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뭐 16년도에는 너무 득점진을 못 받아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올 시즌은 좀 편하게 많이 네,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안 줄 점수도 뭐 줬던 것 같고 네, 좀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뭐 직구, 뭐 커브, 슬라이드, 체인지업 한 4개 정도 제가 던지는 네. 거 알고 있는데 올 시즌 뭐 이렇게 가다듬었거나 뭐 새롭게 좀 개발한 뭐 구위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뭐 비중을 좀 높이든지? 네, 체인지업 비중을 좀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네, 직구야 제가 어깨가 안 아픈 이상은 뭐 정말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체인지업 비율이나 체인지업 컨트롤에 올 시즌에 좀 많이 신경 썼는데 그게 또 잘 뭐 들어간 것 같고. 네. 그 양현종 선수가 그 올 시즌 좀 피칭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확실히 저는 이 커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커브가,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슬라이더 예, 예전보다는 네, 네, 네. 확실히 커브가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네, 올 시즌에는 뭐 캠프 때부터 저는 체인지업의 비중을 가장 높게 뒀기 때문에 이게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나 볼로 제가 원하는 곳을 던질 수 있다면 굳이 굳이 커브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변화구는 체인지업을 넣고 빼고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간간히 이제 커브를 던졌는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커브 빈도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그러니까 그 체인지업 비중을 좀 높인 게 올 시즌에 제구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 좋아졌어요. 올해 빼고 3년 그 통계를 좀 내보면 다 70개 이상이 볼넷이 넘었는데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양현종 선수가 몸에 맞는 공이 없는 네. 투수가 무사구, 네, 말씀왕이죠. 무사구로 네. 지금 올 시즌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체인지업을 연습한다고 해도 이게 한 시즌에 양현종 선수가 매년 거의 뭐 볼넷 3위 안에 4위 안에 네. 거의 매년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구력 그 잡힌 저는 어떤 그 비법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직구로 옛날에는 뭐 직구를 이쪽 던져야 이게 스트라이크다 생각했었는데 뭐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생각했던 게 이게 파울도 스트라이크라는 걸 좀 많이 느꼈군요. 그래서 뭐 타자 눈에서 보이는 공을 던져야 이게 볼이 돼도 타자가 파울을 치면 이게 원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잡으니까. 네, 그걸 좀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직구로라도 굳이 여기를 안 던지더라도 정말 파울을 많이 유도했던 것 같고 또 이게 몸쪽에 가까이 던지다가 또 낮게 떨어지면은 또 이게
허싱이나 범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좀 올 시즌에는 좀 뭐 요긴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크게 돌아봤을 때는 뭐 개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참 좋은 한 해였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또 위기 아닌 위기도 있었잖아요. 뭐 독주를 잘 달리다가 뭐 두산과 뭐 선두 자리를 나눠 갖기도 했었고 네. 양현종 선수 개인적으로서도 뭐 7연승 뭐 이렇게 달리다가 한 달 가까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스스로 느낀 한 해 좀 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초반 때 뭐 7연승하고 3연패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2연패, 7연승 한 다음에 1연패, 2연패를 하고 너무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한번 내려갔다가 좀 쉬었다 와라 뭐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 네. 저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꾸준히 계속 어. 동행을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시합 나갔거든요. 근데 5게임 정도 연속 이제 승을 못 했을 상황이었는데도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빼지 않으셨거든요. 똑같이 로테이션 돌리고 똑같이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내려가서 정말 몸과 마음도 좀 추리고 했더라면 뭐 20승이라는 기록도 없었을지언정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팀의 선수가 빠졌다는 자체가 팀 분위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에서는 그 기간에 정말 감독님 코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네, 그때가 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이겨낸 덕분에 조금씩 이제 20승이라는 게 눈앞에 다가오게 됐잖아요. 20승에 대한 의지가 좀 확실하게 생겼던 순간도 혹시 있었습니까? 몇 승 정도 했을 때 네. 하고 싶다. 나 좀 해야 되겠다. 된다 이거. 네. 저 마지막 등판 아직도 기억나요. 그 더가웃 그 KT 위즈파크였죠. 네, 그렇죠. 수원에서. 거기서 뒤에서 그 마지막 누가 친 타구였는데 고개를 탁 숙였는데 맞아요. 네. 오태곤 선수가 친 타구.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빠진 줄 알고 안타가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네.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네. KT 위즈파크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아. 좌중간이. 예. 근데 치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안타다. 네, 좌중간 이제 가르는 안타다 생각해서 그때 2, 3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2점 차에 그래가지고 졌다. 네, 이거는 20승은 힘들구나 했는데 저희 팀 선수들이 확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구나 20승. 네. 그때가 아마 8회 말이었죠. 8회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때가 좀 많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19승까지 했을 때도 확신은 없었고 또 경기 중에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그 8회에 딱 순간이 왔군요. 그 네. 느낌이 왔군요. 네. 뭐 20승은 어찌됐건 마지막에 19승에 제가 마지막 선발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던졌거든요. 더구나 또뭐 2시 게임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막 정신도 없었고 그랬는데 좀 타자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쳐줬고 그럼 제가 18승, 19승 했을 때 치용이가 좀 결정적일 때 홈런 쳐줬거든요. 네. 네, 치용이가 항상 뭐 안 사주냐고 하는데 네, 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예. 네. 사실 그 20승 달성이 가능한 그 순간에 취재진도 정말 많이 왔고요. 네네. 그때 저도 인터뷰를 위해서 현장에 갔었는데 뭐 기사도 정말 많이 나고 뭐 압박 아닌 압박이 정말 컸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근데 제 20승을 위해서 한 게임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 정규 시즌 2게임 남았었는데 네네. 두산이 너무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게 제가 승을 하든 못하든 팀이 져버리면 이거는 1위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현종이 20승을 위해서 하자 이러기보다는 진짜 팀만 이기자 이런 저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선발을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20승의 부담감보다는 정말 1위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좀 팀들이 더 잘 뭉쳤던 것 같아요. 22년 만이죠. 네. 네네. 앞으로도 국내 투수 20승, 선발 20승 나온다고 장담을 못 하거든요. 네. 아주 큰 기록을 세웠는데 뿌듯하시죠? 네, 너무 기분 좋았고 좀 실감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게임 끝나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예 그냥 녹초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잔 기억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한 11시 정도 됐는데 저 혼자 핸드폰으로 제 이름 전화 검색 100개 와 있죠. 100개 와 있죠. 네, 검색 좀 한번 해보고 어. 내가 했구나 이런 마음. 그러니까 20승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 또 그 생각을 해보면 200이닝도 네. 그 굉장히 네. 그 의미를 두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200이닝 20승 뭐 우열을 가리긴 힘들겠지만 그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기록 어떤 게
20승, 200이닝? 뭐 저는 어떤 저는 20승인 것 같아요. 있어요. 그건 당연한 네. 거예요. 200인 했는데 뭐 20회 하는 것보다 20승이 훨씬 낫죠. 아니 근데 제 생각- 200이닝이 이 투수들 특히 선발 투수들에 있어서는 꿈의 이닝으로 네네, 맞습니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승은 사실 그 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타자들이 쳐줘서 점수를 내야지 본인이 승을 가져갈 수 있는데 200이닝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한 시리즈 30경기 나오면서 매 경기 거의 7이닝 이상을 던져야지 이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미가 그런 있다. 기준을 좀 둬서 이제 양현종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20승도 좀 네. 아니 양현 선수가 좀 까다로운 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보면 저 선수 나오면 싫다. 그거 하나 좀 질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장의원. 네. 같은 팀도 있었지만 또 타 팀에 갔기 때문에 장의원 현역 씨를 만났을 때 좀 쉽게 상대했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희 뭐 올 시즌 하면서 좀 까다로웠던 타자는 저는 뭐 딱히 딱 생각이 나면 넥센의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너무 당차더라고요. 정말 20살답지 않게 뭐 진짜 너무 좀 패기 있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기회가 좀 늘렸던 것 같고, 네, 또 장성우 위원님은 네. 쉬었다. 아니요 이게 뭐 통상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볼넷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양현종 선수가 제구력이 확실히 지금보다는 좀 안 좋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가 이제 어깨 부상도 있고 굉장히 좋았다가 한 3년 정도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좋아진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저는 분명히 이 좋아지는 어떤 그 시기 때 저는 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 양현종 선수가 저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몇 년도죠? 2013년도가 사실 안 좋고 2014년도부터 굉장히 네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혹시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 이후에 성적이 좀 좋은 건지 저는 굉장히 우선은 궁금해요. 네. 뭐 안철 의원님, 장성 의원님 또 저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와이프를 만났었거든요. 반대네요. 아니, 네, 정말 좀 안정적이었어요. 혹시 또 올해 둘째 태어나가지고 또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또 있어요? 공공의 아니요 첫째 태어나고 둘째 태어나는 해에 잘했어요. 이야. 그 사이에 애기가 없을 때는 그때가 이제 200이닝 던지고 뭐 최다패 했을 때 좀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아내 덕이다. 네, 저는 구이 다 필요 없고 아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안 아픈 게 좀 그런 거 제일 좀 터닝 포인트였고 안 아프게 저도 잘 준비를 했었고요. 또 이제 뭐 시합이 끝나든 뭐 집에 들어오면 뭐 그때 당시에 연애했던 시절이죠. 정말 뭐 여자친구만 보고 뭐 와이프만 보고 했던 게 좀 정말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게 좀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안현님 야 너무 모범적인 답안 아닙니까? 아내분께 한마디. 저는 사랑해요. 아무 최근에 싸운 적도 없고 네, 그냥 안정적으로 잘 지금 집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도윤이 정말 예쁘게 크고 있고요. 네, 아주 네.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양현종 선수가 또 그 저랑 이제 같이 있을 때 그 감백 코치님 네네네. 굉장히 잘 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백 코치님한테도 굉장히 또 어떤 그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배운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때 정말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뭐 누구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많이 했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운동을 많이 했고 뭐 2009년도 때도 그랬고 8년도 때도 그랬고 뭐 각 원정 호텔 옥상은 다 올라가 봤던 것 같고요. 항상 시합 끝나고 연습을 했고 네. 좀 뭐 약간 카메 코치님 스타일은 뭐 질보단 양이었거든요. 무조건 너가 느낄 때까지 해라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제 폼이 돼가지고 제가 뭐 어느 코치님들이 제품을 수정을 해도 저는 안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코치님과 그래서 한국 시리즈 할 때 뭐 코치님도 일본에서 초대도 했었고 네. 네. 또 좋게 이제 이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코치님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좀 큰 야구 선수가 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동을 지도자의 많이 해서. 역할이 좀 이렇게 크다는 걸 또 새삼 느끼는데 동시에 김기태 감독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기아 선수들 만날 때마다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우리 감독님 재계약 시켜주기 위해 우리가 운동을 그러니까 잘해야 그게 됩니다. 진짜입니까? 가능하냐고요, 그게. 그거는 시즌 네. 중에도 그랬었어요. 정말. 주찬영이 뭐 올해 FA 지금 협상하고 계시겠지만 네. 감독님이 시즌 중에 감독님이 재계약하면 자기도 재계약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와. 저희들은 이런 감독님하고 해본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좋은 감독님하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전에 어떻게 했었던 아니요, 그전 그 감독님들은 전에는 보내고 싶었다는 그런. 너무 좋은 감독님이셨지만 네, 아닙니다. 네. 예. 좀 저희가 다가가기 어려운 아, 그런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네, 감독님의 포스가 있어요. 조보영 감독님, 선동일 감독님, 그렇죠. 선양 감독님은 좀 감독님에 대한 포스가 너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뭐 김기태 감독님은 예, 좀 선수라고 소통이 잘 돼가지고 예, 선수들이 시즌 중에도 좀 그런 얘기가 예,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거는 실제 네. 있었던 얘기. 계약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그 김기태 감독님 남으시는데 네. 기아 남고 싶습니까? 저는 남고 싶어요. 근데 구단이랑 협상하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구단에서 뭐 이 정도 선수를 놓칠 리도 사실 그렇죠. 없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조건 남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또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얘기하세요. 이거는 기아에서 사실 나왔잖아요. 협상에서는 사실 안 좋은 전략이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아마 알 거예요. 그런 협상 전략을 보면 FA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은 잘 안 드셨어요? 네.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구단도 그렇고 구단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아. 약간 나 남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아.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뭐 만약에 뭐 이게 잘 안 되면 나 다른 팀 가면 뭐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약간 이런 걸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네. 뭐 구단 말로는 신 트렌드 협상이라고 오, 우선 그렇네요. 박아놓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딴 데 간다 그러면 진짜 광주 난리 납니다. 그렇죠. 네, 상상을 좀. 못 하겠네, 사실. 네.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협상 중인데 그러면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는 거죠? 뭐 기간이나 뭐 여러 가지로. 네, 조만간 네. 뭐 발표할 것 같고 네, 좀 좋게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꿈은 이제 완전히 접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 마음 한 구석에는 있어요. 네. 네, 와이프랑도 약속을 해서 정말 지금은 좀 국내에서 이렇게 있지만 정말 나중에는 정말 제 꿈을 위해서 한번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가게 된다면 정말 아이들도 좀 도움도 많이 되고 교육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3년 뒤에 조금 더 큰 무대를 아, 3년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요 4년 뒤에 아, 3년 예, 예, 예. 뒤에 저도 FA니까 아, 예, 예, 그때 이제 또 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뭐 정규 시즌 그리고 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고 또 많은 상을 또 지금 휩쓸면서 네. 비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뭐 팬들과의 만남도 가졌고 아까 시작 때 얘기를 했지만 뭐 가시나 춤도 췄고요. 네. 또 정말 뜻깊은 시간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약이 또 있었다고요. 이게 네. 원래 세 가지 소원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이루면 안경 벗는다고 그 말씀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근데- 세 가지 소원이 뭐예요? 아, 첫 번째는 뭐 우승일 거고 하나는. 네, 뭐 세 가지 그때 예, 예. 다 했어요. 네. 우승, 우승. 춤. 뭐 춤이에요. 아니, 우승 목표. 둘째, 아, 목표. 아기, 예. 네. 우승 둘째 그다음에 타이거즈 왼손 기록 갈아치우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승회 때 네. 안경 벗고 이제 걸그룹 댄스 했거든요. 네. 근데 팬들이 벗지 말라고. 아, 정말요? 그 중고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양현종 안 벗는 팝니다 해가지고 1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굳이 안 본 눈을 사겠다. 네. 좀 아, 지금 라식 수술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죠? 제가 한 4년. 4년? 네. 안경을 지금 선글라스를 네네. 경기 때도 이제 쓰고 던지잖아요. 네네네. 안 벗는 이유 정확하게 딱 하나만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폼입니까? 아니요, 우선 못생겨서.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데. 네. 그리고 좀 아, 어색해가지고 좀 안 벗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트렌드 마크가 돼가지고 저도 뭐 제가 쓰는 거기가 좀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저도 좀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요. 네. 네. 근데 팬들이 벗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저도 아주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시즌 마운드에 오를 때는 또 안경을 이제 쓰고 우선 한 게임은 네. 벗을 생각인데 네. 정말 캠프 때나 뭐 팬들 반응 봐가지고 정말 벗으면 안 된다. 이거는 큰일 난다 하면 이제 쓰고 하겠지만 우선은 뭐 한 게임은 좀 벗고 한번. 첫 게임은 벗고 던져본다. 네네네.
그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겠네요. 코스가 될 수 그렇죠. 그날 좋으면 계속 보는 그렇지. 네. 야, 이게 최소한 양현종 선수가 한 4연승에서 5연승 정도만 안경을 벗고 만들어내면 아마 안경 벗을 수 있을 것 인장님 같아요. 벗는 거 저는, 정도요. 네. 안희원님 추천. 네? 안희원님의 선택. 뭘요? 안경 쓰는 게 나을까요? 벗는 게 나을까요? 쓰고 해야죠. 쓰고 잘하는데 굳이 뭐 벗었다가 괜히 이거 밸런스 또 무너지고 하면은 그 안경 누가 벗으라고 했냐고 아마 팬들이 아마 또 난리 날 겁니다.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서 한번 벗어보면. 괜찮을까요? 벗어도 되나? 야, 뭐 벗어도 어때요? 되죠? 네, 한번 벗어주세요. 그 사실 알도 없잖아요. 네. 좀 제가 어색해가지고. 아니요. 쓰세요. 네. 아니 너무 눈매가 한국적이에요. 확실히 되게 잘생겼어요. 안경을 벗는 게 저는 되게 더 선해 보여요. 확실히 안경을 인상이 쓰면 선해. 예. 인상이 네, 선한 조금 세 인상이니까. 보이고. 근데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네요. 진짜 많이. 인상 자체가 많이 그러니까 달라지네요. 투수가 그런 게 있다잖아요. 타자가 투수를 쉽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수염도 기르기도 하고 또 로저 클레멘스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그 타자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답니다. 친하게 지내면 혹시나도 공 던질 때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이미지 강하게 보이려고. 아니 그냥 못생겨서. 다른 이유는 없고. 네, 좀 못생겨가지고 계속 좀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새 시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상을 받고 온 양현종 선수와 합의 판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상이 또 남았습니다. KBO 리그 골든 글러브인데 정규 시즌 MVP, 한국 시리즈 MVP 그리고 골든 글러브까지 트리플 크라운 가능할까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받고 싶은 상은 항상 받으면 좋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뭐 받고 싶은 그런 마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이왕 받는 거 그냥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냥. 그럼 네. 다른 거 뭐 일구의 상이라든지 이것도 다 받고 싶죠. 네, 전 상. 아마 양현종 선수가 올스타전 MVP까지 차지를 만약에 올 시즌 했다고 한다면 싹쓸이라고 네, 그러죠? 싹쓸이. 아마 싹쓸이죠. 싹쓸이. 지금 뭐 몇 개 남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양현종 선수가 가장 유력한 네네. 지금 대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 MVP만 됐으면 정말 한 시즌에 있는 상은 그것만 됐었으면. 네, 정말 다 쓸 수 있는 지금 찬스였는데 공문이 굉장히 저는 좀 아깝네요. 또 돌이켜보면 너무 아쉬운 게 올스타전 또 제가 선발 나서 첫 번째다 두 번째 삼진을 잡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아쉽습니다. 요것만 잡으면 네. 이제 뭐 할 수 있다 했는데 홈런 맞고 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네. 골든 글러브 뭐 라이벌 있습니까? 투수? 아무래도 없는 것 같죠. 저희 팀 헥터 선수가 좀 저보다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임팩트가 없어요. 예. 근데 아유, 제가- 되리 말하면 그렇지만 팬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20승 투수에게 아니, 임팩트가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선수, 아, 진짜. 글러브 골든 글러브는 기자들이 투표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저도 저 투표했어요. 안희원도 아마 투표했을 거예요. 네. 투표했죠. 저도 한 표 던졌죠. 느낌이 엊그제 헥터 투표했습니다. 느낌 있습니까? 네? 헥터는 느낌보다는 양현 선수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다고 20승 투수에게 임팩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팬분이 나 봤을 진짜. 때 그렇다는 거죠. 아, 참 왜 그러세요, 진짜. 근데 사실 헥터 선수가 원투펀치로 정말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헥터 선수는 좀 어떤 동료인가요? 자기 욕심이 없는데 정말 잘하는 선수고 이게 좀 천천히 못 할 것 같으면서 공이 안 좋을 것 같으면서도 시합 때 들어가면 정말 좀 승부사 기질이 나오더라고요. 운동할 때는 정말 프리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게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하는 거 보니까 아 얘도 역시 프로 선수구나 좀 생각을 했고 좀 자기 몸 관리에 대해서 좀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많이 본받을 점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20승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저는 헥터 선수가 분명히 저는 양현종 선수가 저는 자극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올 시즌 치르면서. 네, 저는 그렇죠. 충분히 자극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이라고 경쟁이죠. 하는데 그런 경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구단 내에서 생각이 돼요. 네.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사고방식이 달렸던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랑 좀 뭐 라이벌인 선수를 같은 팀에 있으면 못해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네. 올 시즌은 뭐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정말 너 헥터 승해라 나도 할 테니까 약간 이러다 보니까 둘이 계속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팀 성적도 좋아졌고 근데 좀 아쉬운 게 뭐 승률왕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아, 네, 마지막 게임 때 뭐 결과론이지만 네. 두산이 SK한테 져가지고 저희는 자력으로 우승하는 거였으니까 뭐 마지막 게임 때 헥터가 패를 했다면 제가 승률왕까지 참 욕심이 이게
끝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올 시즌 또 이제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양현종 선수가.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럼요. 이해가 되는 좀 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률랑 그만큼 올 시즌 뭐 화려한 성적을 또 만들어냈기 최고의 때문에. 시즌. 사실 성적을 냈을 때 욕심을 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네. 또 굉장히 이게 양현종 선수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 탑인데 저는 이건 꼭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타고 투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타고 투저 얘기 많이 하는데 투수들의 발전 속도가 느리고 타자들의 어떤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투수인 양현종 선수가 생각하는 이 타고 투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올 시즌 끝나고도 정말 병호 형이랑 현수 형이랑 뭐 재균 형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타자들이 정말 훈련이나 하는 거 보면 너무 방법이 너무 많아요. 훈련하는 그런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투수는 정말 아프지 말고 자기 그 컨디션 유지하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뭐 러닝 열심히 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투수 코치님도 정말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 투수들 같은 경우는 다치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타격 야수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부도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을 계속 새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정말 타자들은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도 뭐 앞으로 향후 3, 4년간은 앞으로도 쭉 좀 타고 투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고 투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양현종 선수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냈지만 저는 분명히 내년 시즌에 또 새로운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그 타고 투저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뭐 궁금해요. 구종이라든지 뭐 네. 다른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뭐 확실히 정말 타자들이 힘도 많이 좋아졌고 뭐 어쨌든 건 그런 성적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변화구 컨트롤에 대한 걸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밋밋한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지 없거든요. 시즌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구 컨트롤을 어떻게 잘 떨어뜨리고 어떻게 잘 유도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저도 캠프 때 거기에 대해 좀 중점을 두고 훈련하겠지만 뭐 그게 좀 조금이나마 완벽히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는 뭐 작년보다 조금은 더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20승 투수도 뭐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험난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장성우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최고 투수 반열에 올랐잖아요. 뭐 20승도 하고 MVP를 수상을 하고 많은 상을 또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양현종 선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준 또 양현종 선수만의 롤 모델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봐요. 야구나 인생의 롤 모델. 혹시 있습니까? 저는 우선 지금 현재 기아에 계신 김정숙 코치님이 롤 모델이었거든요. 까치 정말- 김정수 네네네. 코치. 코치님께서는 시즌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한국 시즌 때는 그렇죠. 성적이 어마어마한 가을 까치잖아요. 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즌 때는 약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정말 팀이 이겨야 될 상황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 성적을 내셔가지고 뭐 큰 경기 때 뭐 강한 선수가 정말 슈퍼스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정숙 코치님을 항상 뭐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수 마지막 시즌에는 네. 그 마무리 투수를 하셨거든요. 네네. 제구력이 정말 좋아진 상태에서 예, 좀 야구를 비- 마무리했어요. 야구 생활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게 좀 저는 많이 본받고 싶고 저도 뭐 좀 그런 마운드에 자신감 뭐 상대한테 전혀 쫄지 않는 그런 게 겁먹자면. 저는 좀 많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양현종 선수의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참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참 행복한 한 해였잖아요. 참 고마운 사람에게 콕 집어서 인사를 그 혹시 그 할 뭐 수 있다면. 아내나 이렇게 하면 저희는 더 이상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싶은가요? 아내 할락해서 보니까. 아, 갑자기 말 지금 아니, 생각하고 아내 있잖아요. 하면 우리가 아, 아내 하는 게 어땠어요? 아내한테 진짜 고마운 아내- 아내한테 할 수도 있는 아내입니까? 거죠. 저는 와이프 생각했어요. 아, 아내한테 하세요. 하세요. 한번 하시면 되죠, 뭐. 네. 네, 시즌 동안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정말 뭐 애 둘 키우면서 정말 자기 생활이 많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좀 영상 편지나 보내는데 정말 고맙고 많이 미안하고 내년에도
옆에서 잘 뭐 도와주면 또 이렇게 좋은 성적 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감동적이다. 저희 진짜 집에 들어가면 아마 저희 아내들이 어쩌노. 조용히 그냥 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면요. 네, 양현종 선수 때문에 지금. 네. 내일 합의 판정은 혼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치홍 위원도 네. 혼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다 잡니다. 재방송을 보다가 우연히 걸리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을 볼 일이 없거든요. 네, 좋습니다. 정말 그만큼 아내분이 큰 힘이 됐다는 걸 저희가 또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하고요. 이제 또 앞으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어떤 목표를 향해 또 달리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항상 시즌 전에 목표하는 게 작년보다 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년 시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올해 20승을 했지만 뭐 내년 목표는 21승이고 와. 뭐 올해 뭐 다성왕을 했지만 뭐 또 단독 다성왕의 목표인 거고. 승률왕도 또 네, 못했던 거 해야 승률왕, 되고. 탈삼진왕, 뭐 방어왕, 뭐 전부 다 뭐 작년보다 잘해야만이 제 스스로가 좀 발전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표가 작년보다 잘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잘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해야 그 되나? 투수로서의 그 최고 수치를 다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깰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네요. 대단합니다. 네, 저는 항상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새 시즌 정말 여러모로 참 기대가 되네요. 안경 벗은 모습도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양현종 선수도 기대가 되고요. 참 올 한 해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또 응원도 받고 그 함성 소리를 또 잊지 못할 텐데 올 한 해 동안 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기아 타이거즈 비롯한 야구 팬들에게도 또 한마디를 부탁드릴게요. 올 시즌 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뭐 10개구나 야구 팬들이 정말 즐거운 뭐 한 시즌을 보냈던 것 같고요. 정말 뭐 최다 관중도 돌파를 했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 선수들 뭐 저뿐만 아니라 10개구단 선수 모두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내년에도 우승으로 보답하는 게 기아 팬분들에게 뭐 가장 큰 목표이고 뭐 선수들 모든 야구 팬들 전부 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대한민국 뭐 야구에 대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 그라운드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양현종 선수와 저희가 합의 판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도 들어봤고 또 동시에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새로 크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게 저희 합의 판정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경호 기자가 취재차 잠깐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 시간 강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OC가 지난 6일이었죠. 국가 차원의 도핑 조작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러시아 없는 동계올림픽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없다고 보면 되죠, 표면적으로는요. 네. 러시아의 국기와 국가가 없는 올림픽. 하지만 IOC도 한 발 물러서서 도핑에 문제가 없는 선수들에게는 출전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선수 중에 올림픽을 출전을 원하는 선수들은 얼마든지 출전이 가능하지만 IOC의 도핑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국기가 아닌 올림픽 오륜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즉 메달을 따내도 러시아의 것으로 집계되진 않는다는 거죠. 네, 뭐 정말 말 그대로 강경 조치인데 사실 그간 뭐 개인 차원의 뭐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초강경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도핑에 관여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2016년에 맥라렌 리스트가 나왔죠. 그 부분에서 1, 2차 리스트에서 맥라렌 변호사가 러시아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도핑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실제로 소치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 약물을 복용해서 메달을 박탈당한 선수들이 11월 말쯤에 실제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죠.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여론도 급격하게 악화된 겁니다.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좀 세계적인 대회가 이 국가적인 뭐 메달 경쟁 그런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큰데 그렇다면 이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선수들이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오륜기, 한마디로 러시아 출신의 올림픽 선수 OAR이라는 그 약자를 달고 네.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수들이 메달을 따도 집계가 러시아 쪽으로 되지는 않고 그 IOC의 자격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고요. 국기도 국가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국가가 아닌 올림픽 참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뭐 러시아를 대표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네요. 결국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라 러시아 네.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클 겁니다. 네, 뭐 그중에서도 좀 관심이 가는 선수가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한 저희가 안현수 선수로 알고 있는 빅토르 네. 안 선수입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출전을 하겠다는 또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그렇죠. 빅토르 안에게는 이번 올림픽이 사실상 마지막 대회예요. 네. 빅토르 안 뭐 쇼트트랙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쇼트트랙 기술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2014년 소치 올림픽이 8년 만에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3관왕을 차지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 선수는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인 게 한국에서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나가고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러시아 국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조금은 안타깝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면 황제의 스케이팅을 보는 그런 재미는 빠지진 않을 것 같네요. 네, 뭐 모쪼록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친 선수들이 또 경기 외에 상황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러시아에 대한 IOC의 이번 징계가 또 클린 스포츠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빅 이벤트에 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 출전권을 확보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게 아니라 ISU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이 렴대옥과 김주식 선수의 참가 여부를 알려줬어야 하는데 네. 이 기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북한의 올림픽 출전이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이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ISU에 통보하지 않았고 지금 쇼트트랙이나 노르딕 스키와 같은 다른 종목에서도 특별히 참가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사실상 와일드 카드를 노리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차순위 후보인 일본에게 이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의 출전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참가를 기대했던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살짝 와일드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와일드카드의 경우에는 그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IOC에서 그 출전 자격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OC에서 출전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 이제 모든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북한이 와일드카드로 참가를 하게 되면 조금 IOC의 지원이 조금 더 세진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참가 여부를 취재해야 되는데 북한에 전화를 걸 수도 없고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남북한이 함께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습은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이니까요. 좋은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만큼 뭐 우리나라도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참 독려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그런 노력이 무색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좀 집중된 사안인데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브리핑에서 오늘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동계올림픽의 꽃, 아이스하키입니다. 격렬한 몸싸움과 또 빠른 스케이팅이 보여주는 짜릿한 긴장감이 또 매력적인 그런 스포츠인데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는 개최국 자동 출전권으로 평창에서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자동 출전이기는 한데 최근 성적이 또 좋다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에 한국의 아이스하키 세계 랭킹이 21위예요. 이게 포인트가 정확히 2,000점인데요. 네. 올해 4월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1A 그룹, 즉 2부 리그죠. 여기서 2위를 차지하면서 톱 디비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등 아이스하키 최강국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요. 그 당시에 2부 리그 2위라는 성적을 좀 폄훼하는 시선도 있기는 했지만 한국 아이스하키의 인프라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성적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팀 6개 팀, 그리고 실업 3개 팀만이 존재하는 굉장히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일궈낸 성적이기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또 여자 팀도 또 성적이 좋다고요? 그렇죠. 여자 팀은 사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는 불모지에 가까웠어요. 네. 근데 세계 랭킹을 22위까지 끌어올렸고요. 4월에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2그룹 A, 즉 4부 리그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하면서 3부 리그로 올라왔습니다. 챔피언십 그룹 8개국과 디비전 1그룹 A, 1그룹 B, 디비전 2그룹 A와 B 이렇게 각각 6개국이 나눠서 리그를 치르는데 한국이 3부 리그 딱 중간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인프라를 생각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근데 그동안에는 좀 아이스하키가 국제 무대에서 좀 눈에 띄는 활약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좀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NHL이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리그입니다. 네. 그 백지선 감독, 지금 남자 아이스하키의 사령탑인데 그분이 NHL의 우승컵인 스탠리컵을 들어올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만큼 아이스하키의 선진 아이스하키를 경험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령탑이 오면서 좀 선진 아이스하키를 한국 아이스하키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스하키 협회장인 정몽원 회장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정말 확실한 지원을 해준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죠. 네, 또 여자 대표팀 감독인 세라 머레이 감독도 또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세라 머레이 감독은 29살의 굉장히 네. 젊은 감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소한데 두 감독, 백지성 감독과 비슷하게 선수들과의 소통 그리고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백지성 감독과 세라 머레이 감독 두 분 다 2020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 기간에 한국 아이스하키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비단 평창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브리핑팀이 또 훈련 장면을 또 직접 네.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실전 못지않게 참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또 우리 선수 모두가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런 장족의 발전을 또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네. 좀 어떤 선수를 눈여겨보면 될까요? 그 남자 대표팀의 경우에 그 골리죠. 맷 달튼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캐나다 출신으로 상대의 슛을 굉장히 잘 막아내는 선수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특별히 귀화시켰거든요. 그 귀화 선수가 남자부 7명, 여자 4명입니다. 그 맷 달튼 선수는 그 중심에 있는 선수인데요. 사실 수문장이 얼마나 상대의 거센 공격을 잘 막아주느냐 여기서 한국의 공격이 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맷 달튼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네,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 대표팀에서는 또 어떤 선수를 저희가 눈여겨보면 될까요? 그 여자 대표팀에서는 박종화 선수예요. 대표팀의 주장이고 캐나다 유학을 다녀온 선수입니다. 그때 실력을 인정받아서 2015년에 스포츠 1부 리그 캐나다 대학 거기서 좀 스카우트가 됐지만 평창올림픽에 나가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한국행을 택한 겁니다. 사실 아이스하키는 저도 경험은 해봤지만 그 스케이트부터 잘 타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말 모든 피지컬을 다 갖춰야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대표팀이 한창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찬물을 끼얹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가 불참을 결정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 아이스하키 리그 소속 선수들이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네, NHL 선수들이 불참을 하게 됩니다. 네. NHL은 세계 최고의 리그거든요. 거기 그 매니아들이 NHL을 보면서 참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그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스하키 팬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됐죠. 네. 여기에 세계 두 번째 리그로 평가받는 러시아 리그까지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아이스하키가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표팀이 이제 불참을 선언을 한 게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금지 약물 복용과 관련한 좀 그런 일이라고 그런 봐야 되겠죠. 부분도 맞닿아 있고요. 네. 사실 IOC의 러시아 대상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를 그 러시아 아이스하키 협회에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애초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경하게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도핑 파문이 터졌습니다. IOC의 결정까지 더해져서 러시아 선수들의 아이스하키 출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좀 스타 선수들이 빠지면서 뭐 흥행 요소도 그렇고요. 좀 전반적인 좀 대회 권위가 조금 떨어질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크겠네요. 물론 한국 대표팀에 있어선 메달 확률, 조금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확률이 커진 건 맞지만 정말 정정당당하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이렇게 주위에 소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또 굳은 다짐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처음 나가는 올림픽이고 그게 또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앞에서 시합을 할 생각에 많이 부담도 되지만 또 잘 끝내고 싶기도 해요. 탑 클래스의 수준의 팀들하고도 좀 이제 경쟁력 있게 붙어서 좀 국민들한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은 뭐 아이스하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이스하키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번 평창올림픽 이 기회에 이제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즐겁게 저 좋은 무대,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선수가. 그리고 아직은 저희 프로팀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합류는 안 했지만 그 선수도 열심히 준비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 있는 남아있는 선수들도 함께 있을 때 더 큰 빛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좀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좀 걱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또 아랑곳하지 않고 또 굳은 다짐을 가지고 또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든든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저력을 발휘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4비 판정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